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팟캐스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H-1B 비자 정책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 물가 상승, 그리고 애플의 $2,000짜리 아이폰까지 미국의 정치, 경제, 기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이런 변화들이 우리 일상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H-1B 비자 정책.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역시 H-1B 비자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 연간 $215였던 수수료가 무려 $100,000로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465배나 오른 것으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동시에 부유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1,000,000를 내면 골드카드, $500,000를 내면 플래티넘 카드 비자를 발급해 시민권 취득 경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입니다. 행정부는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미국인 직업훈련에 투자하겠다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법적 논란이 상당합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Amazon,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H-1B 비자를 많이 활용하는 기술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정책과 독립성 논란, 경제 정책 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0.25% 인하한 가운데 새로 임명된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가 첫 공개 발언에서 0.5%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연준의 공식 입장보다 더 공격적인 입장으로 기존의 신중한 태도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란 이사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고 대법원에 긴급명령까지 요청했습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쿡 이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하급법원에서도 해임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계속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식료품 물가,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브라질산 커피 원두는 1년 새 21%나 올랐고,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때문에 사과, 양상추, 바나나, 토마토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도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생산의 약 42%를 담당하는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쳤습니다. 플로리다 허리케인으로 오렌지가 피해를 보고, 브라질 가뭄으로 오렌지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미국 내 가뭄이 계속되면서 소 사육두 수가 7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체인 크로거는 다시 종이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사거나 아예 저가 상품으로 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 심화, 정치-사회적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지미 킴멀 라이브 쇼가 갑자기 중단된 이후 존 스튜어트, 데이비드 레터맨, 스티븐 콜베어 같은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이 연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150억 명예훼손 소송은 법원에서 부적절하고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관론 확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AP와 NOR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비관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6월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잘 가고 있다고 봤는데, 9월에는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45세 미만 젊은 공화당원들과 여성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비관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부부 피살 사건, 펜실베니아 주지사 관저 방화 시도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물가, 일자리, 범죄 같은 경제적 불안도 여전히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예상 밖의 외교정책 발언. 외교정책에서는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에 다시 미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중국 견제를 들었는데 바그람 기지가 중국 핵시설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탈레반이 미국 도움이 필요하니까 협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탈레반 외무부 관계자는 즉시 도하 합의에서 외국 군대 주둔 가능성은 아예 배제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의 $2,000 아이폰과 기술 시장. 기술 분야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7 라인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맥스 모델에 처음으로 2TB 용량 옵션이 나왔는데 가격이 $2,000입니다.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용량이면서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아이폰 판매량 부진에 대응해 평균 판매 단가 ASP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이 $2,400, 구글 픽셀 폴드가 $2,100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폴더블도 아닌데 $2,000는 상당한 가격입니다. 기존 플러스 모델을 대체한 아이폰 에어도 $100가 올랐고 2TB 옵션은 삼성 S25 울트라나 구글 픽셀 10 프로 엑셀의 최대 1TB보다 더 큰 용량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AI 주식들의 강세 지속.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엔비디아를 최고의 AI 주식으로 꼽으며 AI 산업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칩이 거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2 정도이고 최고는 $389까지 제시되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베어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0에서 $548로 71%나 올렸는데 이는 현재 월가 최고 수준입니다.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 AI 회사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만 대 투입,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 100만 명, 확보 등 일론 머스크의 목표들을 달성한다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12조, 주가는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최근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소형주 투자를 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소형주 섹터가 3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이 큰 소형주보다는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대형 우량주, 특히 AI 선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항 사이버 공격과 디지털 취약성. 국제 뉴스로는 유럽 공항들을 강타한 사이버 공격이 주목할 만합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공하는 항공기 체크인 및 탑승 시스템인 뮤즈 소프트웨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런던 히드로, 브루셀, 베를린, 더블린, 코크 공항 등 유럽 주요 공항들의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브루셀 공항은 일요일 항공편의 절반을 취소해달라고 항공사들에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서로 연결된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곳이 뚫리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디지털 사회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아기 익룡의 비극.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과학 뉴스도 있었습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 아기 익룡 2마리 화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럭키와 럭키라고 이름 붙여진 이 화석들은 독일 남부 졸르노펜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연구 결과 이 아기 익룡들은 강력한 폭풍에 휘말려 이빨뼈가 부러진 채로 근처 스코에 떨어져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에서는 어린 익룡 화석은 많이 나오는데 성체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폭풍이 불면 비행 경험이 적은 어린 익룡들은 쉽게 휩쓸려 석호에 떨어져 빨리 묻히지만 성체들은 폭풍을 견뎌내거나 죽더라도 물 위를 떠다니며 뼈가 흩어져 화석으로 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화석 기록이 과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남는 편향된 기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이 정책,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H-1B 비자 문제부터 연준과의 관계, 언론 갈등, 물가 상승까지 여러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고, 동시에 기술 분야는 계속 발전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접근성 문제도 보이고 있어요. 유럽 공항 사이버 공격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저 멀리 쥐라기 시대 아기 익룡 이야기는 과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줬네요. 특히 미국이 점점 더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